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해명들이 거짓말이고 위증이라는 증거와 후속 폭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좌진의 재취업을 막았다는 취업 방해 의혹,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당사자의 재반박에 이어서 목격자까지 등장했습니다. 근데 제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 후보자 주도로 의원실 내에 조직적인 왕따, 사직 보좌진의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직 보좌관이 다른 곳에 지원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 채용을 막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업을 방해해서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막는 행위까지, 이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존경하는 한주엽 의원님께서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그러면 혹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에 취업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하시고 뭐 이런 사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님. 타 의원실의 취업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 청문회 이후에 강 후보자의 전 보좌관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퇴사 후에 다른 의원실에 지원을 했는데 계속 취업이 안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입사하고 나서 봤더니 다른 보좌진이 그때 상황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좌진 임명권은 의원에게 있다. 의원의 말 한마디면 잘리는데 취업을 방해할 영향력이 없다는 말 누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는 목격자도 등장했습니다. 강 의원실 보좌진 B씨가 찾아와서 방금 인터뷰했던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던 그 보좌관 이상한 친구니까 뽑지 말라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황당했다는 겁니다. 시의원이,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의원이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라면서 뽑지 말라고 강 의원은 말았는데 제대로 알아본 건 맞느냐?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강선우 후보자가 다른 의원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그 보좌관 뽑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본인의 증언과 목격자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증언들이 겹친다면 그게 상당히 어떤 그 심정을 굳힐 수 있는 부분이죠. 보통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력을 뭐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다는 것을 속이지 않는다면 강선우 의원실에서 몇 급으로 일했다 하고 다른 의원실에 한다 그러면 아마 다른 의원실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물어보든지 그쪽 방에다 물어봐서 수소문을 할 거예요. 그 친구 어떤 친구냐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명확하게 누가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도 일정하게 보좌관들도 강성훈 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티격태격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좋은 인상이 없는 것이고 뭐 강 의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딱 옳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강선우 의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 함에 있어서의 소위 세평이라고 하죠. 실제로 의원실 또 의원이 어떻게 보좌관들이 물론 뭐 횟수가 몇 명이냐 51명 중에 몇 명이냐 뭐 40 몇 명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5년 동안에 의원실에서 수많은 의원 그 보좌진들이 바뀌었다는 측면 그리고 많이 그 바뀌어 나간 그 보좌진들이 그 모셨던 의원에 대해서 같이 일했던 의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만 하더라도 어차피 의원 생활을 한 지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같이 일했던 친구들하고 친구처럼 계속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사람 관리를 잘 못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보좌진과 또 동료 국회의원들이 내 방에 있던 보좌진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정도까지 대놓고 이 사람의 취업을 막는 건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이어서 2020년과 2022년에 강 후보자에게 2번이나 임금 체불 진정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이 해명이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보좌진이 한 것이다. 국회 보좌진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지역 보좌진에게 얘기한 것이다.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남한테 떠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남편한테까지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이 강선우 본인이었거든요. 남편이 고용했는지 강선우 후보가 고용해서 남편 운전을 시켰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선우 후보자 정치자금 내역을 보면 사무실에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 외에 2명을 정치자금 후원회로 월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정인이 정치자금에서 입금을 받은 동일인지 다른 인물인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명백한 해명과 임금 지불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티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겠죠. 강선우 후보자 해명 다시 보시죠. 동일인이 2번 진정한 것이다. 당시 후보자가 강선우 의원이 선거 출마하면서 집에 운전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가사 사용인을 채용한 것이다. 이 계약 당사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는 합의된 급여 다 지급했는데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라는 게 지금 강 후보자의 얘기입니다. 조계현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안 믿는다는 거죠. 왜 그러면 강 후보자의 남편이 고용한 사람인데 왜 강 후보자에게 진정을 넣느냐. 강 후보자 남편분이 뭐 회사가 망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인데 그 사람에게 얘기해도 될 거를 왜 강선우 후보자에게 진정 넣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해명이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 2번 진정했다는 건 뭐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에 합의된 뭐 이런 분쟁들 사적 고용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이 퇴직 이후에 저런 분쟁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합의된 금액에 추가적으로 어떤 뭐 야간 근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한 더 추가 요구가 있었고 그 분쟁이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진정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취하하고 그냥 행정 종결로 사건은 원만히 그 종결이 된 것 같은데 누가 고용했는지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만 갖고는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은 뭐 그 고용 관계가 있었으면 구두든 아니면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라도 이게 남편과 그 피고용인과의 고용 관계였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좀 명쾌하게 해명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제 청문 과정에서도 그렇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됐던 내용들 중에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이 사과를 하고 그것을 갑질로 인정하든 아니든 간에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뭐 여론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당 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 제기 계속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그 여론을 민감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며칠의 상황을 더 지켜보고 형성된 여론에 따라서 아마 인사권자의 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왜 이런 일이 유독 강선우 후보자에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런 임금 체불 진정 자료들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서야 받게 됐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는 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2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 자출 경위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밤 10시 59분 국회에 회신했습니다. 심지어 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확인까지 했다 합니다. 그런데도 여가부 인사청문단은 청문회가 모두 끝난 다음 날 아침까지 이를 숨겼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 이 자료가 강선우 후보자에게 불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못하게 막은 것 아닙니까? 후보자 측의 직권 남용과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갑질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강선우 후보자, 갑질의 영역을 넘어서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십시오. 연종 의원님, 네. 이런 문제 지금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앞서서 이진숙 후보자도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다른 증인들 다 안 나왔고, 이 갑질 의혹 받고 있는 보좌관도 강 후보자 청문회 안 나왔고, 임금 체불 관련 자료도 청문회 다 끝나고 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청문회를 취재해봤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증인도 없고 자료 제시하지 않는 청문회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05년도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들까지 확대되면서 도입이 시작됐는데요. 그 이후로 보면 점점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일체 자료도 내지 않고 또 하루만 버티면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문회를 도입했을 때 본인이 추천했던 총리 후보 2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 제도를 계속 가져갔습니다. 왜냐? 이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은 그만큼 자리의 엄중함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소신에 따라서 청문회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과연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많은 의혹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 언론들에서 제기됐습니다. 사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도 정말 기자들이 열심히 오랫동안 취재를 해서 결국 밝혀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 자료 내지도 않고 개인 정보 보호도 내지도 않고 이따가 뒤늦게 청문회 끝날 시간에 그럼 결국은 옛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 소명하겠다. 그렇죠. 근데 청문회 되니까 증인도 한 명도 없어요? 자료도 제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지나가니까 그냥 결국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장관 후보자들도 총리가 저런데 장관 후보자들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청문회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비공개적으로 이 윤리청에서 굉장히 이런 문제는 사전에 확실하게 점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아무런 자료도 내고 있지 않는데 예. 그렇다면 이거는 청문회를 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지금 국방부 장관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병적 기록부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예. 자, 국방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병적 기록부조차 내지 않는 그런 청문회를 왜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청문회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나와서 하루 때우면 되는 거 아닌가? 점점 저는 그런 현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